5.18 불기소 사건. 헌법재판소 1995년 12월 15일 선고. 95 헌마 221 등 결정. 사건명 불기소 처분 취소.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으로, 결정 직전 청구인들이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심판 절차 종료가 선언되어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1994년 5월 13일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인 전두환 등 24명을 내란 목적 살인,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1994년 10월 19일 전두환 등 10인을 내란 목적 살인 미수,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전두환 등 35인을 반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진행 과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5.18 사건 관련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임박한 시점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짧은 시일 안에 불기소 처분의 자의성 여부는 물론 성공한 쿠데타와 관련된 형법학적, 헌법학적, 법철학적인 난문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심리 중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5.18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995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5.18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어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일 수일 전 김영삼 대통령도 마침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11월 30일로 예정된 결정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누출되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시기인 1980년 8월 15일로 잡아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1995년 8월 16일 이미 완성되었고,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있을 경우 특별법이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예정 선고일 하루 전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 절차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원,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 절차를 속행하여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원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 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 절차의 종료 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기묘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의 운명과 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 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 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 질서는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 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 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 행위도 그 내란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의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 검찰이 성공한 내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 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 소송 종료 선언을 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겨레 신문 1995년 12월 16일